녹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교육 격차입니다. 온라인 수업, 코로나 수업,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원격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 격차가 더 많이 일어난다, 학력 격차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순전히 언론이 조금 포커스를 조금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어른들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뭐 한 3월부터 얘기했지만 모든 스마트 기기를 학생에게 일부 대여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급을 해야지만이 교육 격차가 어떤 나는 거를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교사와 부모가 얼마나 도움을 주냐, 그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사실은 더 차이가, 학습 격차가 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가 그 어떤 그 학교나 교사가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뭐 쌍방향 수업을 많이 하느냐, 뭐 원격 수업을 많이 하느냐, 이런 걸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 6개월 지났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기술에 대해서는 많이 사실은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선생님의 어떤 노력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 사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례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스마트폰을 가져다가 이렇게 영림중학교 과학 질문방에서 오픈 채팅방을 해서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고받고 있는데, 이거 아니어도 스마트폰으로, 그 패들렛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유료로 저도 이걸 제가 돈 주고 지금 하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이렇게 빛 조도 관련된 센서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지금 비상교과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비상교과서에 보면 이 별에 관련된 내용에서 실제로 이게 몇 페이지냐? 203페이지, 230페이지의 별과 우주라는 그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손전등의 어떤 밝기, 빛의 밝기를 손전등을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를 가져다가 조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 기기 가져서 조도 측정해서 뭔가 실험할 수 있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걸 안내했고, 이거를 이제 패들렛을 통해서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받기도 좋고, 서로가 제가 이제 학생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제가 이름을 다 지웠지만 여기 쭉 받다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뭐 학생들별로 진짜 다양하게 뭐 시각 차이나 조도 차이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제 늦게 받은 게 뭐냐면, 여기도 지금 80명 정도가 지금 80명 정도가 지금 접속을 했는데 172명 중에 80명밖에 안 됐어요. 다른 패들렛을 제가 했을 경우 한 120명도 넘어가고 하는 때 보니까 지금 왜 유독 이게 작냐라고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걸 몰랐어요. 저도 진짜 어제 몰랐는데, 이거를 어제 어떤 학생 한 명이 선생님 질문방에서 오픈 채팅방으로 해서 딱 이걸 캡처해서 보내주더라고요. 선생님 올리고 싶은데 앱을 깔아도 센서 없음 이렇게 떠요.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봤더니 진짜 조도 센서가 아예 핸드폰에 없는 겁니다. 핸드폰이 있더라 하더라도 센서 자체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찾아봤어요.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물론 어른들은 돈이 경제력이 좀 있기 때문에 대학생 정도한테도 뭐 알바해서 뭐든 하지만, 갤럭시 7이나 뭐 6, 뭐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막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거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 좀 보급형, 그것도 좀 저가형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 라이트 센서에서 빛 센서도 좀 없을 수도 있고, 여기 나침반 센서, 자기장 센서. 저는 과학이다 보니까 사실 나중에 보면 어떤 전기의 흐름에 의한 자기장 센서, 그리고 동서남북 찾는 거, 이런 나침반 센서, 여기 뭐 온도 관련된 센서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알림 LED, 뭐 압력 센서, 자기 센서, 온도 센서, 이런 거, 자이로 센서, 이런 센서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장이 있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센서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저는 온라인 수업이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미래에 뭐 4차혁명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해도 학생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핸드폰이 가지고 있어도, 어른들이 사실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한테 사실 좋은 핸드폰을 줄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은 아무리 커봐야 지금 한 5인치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들 그 5인치짜리 지금 한 뭐 자녀가 두세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 교육 약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지금 여기 뭐 교육 약자들 보시면 뭐 장애 학생, 뭐 모바일 환경이 잘 구축하지 않은 뭐 조선 학생, 맞벌이 부모, 장애 학생, 그리고 도시 농촌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은 저는 교육적 약자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보면 온라인 수업이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더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보면 이 어떤 온라인 수업, 이런 미래형 수업 형태는 지금 뭐 제가 알기로 이 무크라고 하는 실제로 이제 대학 강의 이제 온라인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어떤 실제로 점검을 해보면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자발적으로 뭔가 스스로 하는 애들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스스로 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길 바라요. 우리나라에 야간 자율학습 옛날에 있었지만 강제학습이었고 숙제라고 하는 건데 아이들한테 사실 강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강제로 지금 온라인 조종내 뭐 실시간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거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쌍방향이라고 하는 거 즉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려움에 택했을 때 좀 힘들 때 어려움이 뭔가 있다라고 하면 카톡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라도 사실 선생님한테 그걸 알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거 어떻게 지원했냐라고 얘기하자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금 과학정보부에 있는 선생님한테 카톡을 해서 선생님 태블릿 뭐 사양 뭐 대여하고 좀 남은 거 아직 있나 여분 있나요 해가지고 센서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옛날 거라서 조금 지원해주고 싶어 했더니 여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화해 볼 테니까 할게요. 그래서 뭐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줬더니 아까 이제 학생이 다시 과학정보 선생님한테 왔다 했더니 전화 받아서 내일 1시로 잡았습니다. 태블릿을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 지금 학교에서 사업하는 거는 대여거든요. 제가 알기로 대여예요. 지급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학생한테 지금 어떤 수준으로 대여를 할 수밖에 없고 뭐 약자 그래서 지금 뭐 교육 약자나 좀 하는 학생들한테는 일시 대여로 한다 지금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왜 꼭 대여를 해야 되지? 모든 부모님들이 모든 그 어른들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이건 국민적 합의가 다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뭐 초중고 교육 인프라 구축 예산 얼마나 적정하게 수입 집행하고 있나 이 교육부 자료거든요. 이 교육부 보도 자료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 뭐 출처 표시해서 교육 인프라 초중고 인프라 구축에서 뭐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 출소 표시일자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길래 알려드립니다. 지금 저번에 3차 추경 예산 가져다가 교육 인프라 추경 예산 뭐 팬데믹 이렇게 가져다가 학교 구축 예산을 무선 뭐 학교 와이파이 무선 뭐 할 때 1,400 PC 노후 800여 이거 사실 이거 합쳐서 한 2천억 되거든요. 근데 이 2천억 어디에 쓰느냐? 이거 학교 인프라하고 선생님들 교우 뭐 이렇게 PC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학생을 바꿔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온라인으로 더 집에 더 있는 게 많다고 하면 저는 똑같은 예산이면 우선순위가 학생에게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기 학생용 스마트패드 지원 사업 해가지고 17년부터 했다고 사실은 뭐 학교에서 뭐 와이파이 처음에 들어오고 막 좀 이거 하려고 했던 거 14년에 잠깐 했다가 말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때부터 꾸준히 했으면 사실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학교당 최대 60대 스마트패드 사실 한 학교에 60대 스마트패드가 있는 학교도 지금 거의 드물다고 저는 생각해요. 학생 및 교원에게 지급하는 뭐 이런 뭐 사용기기 뭐 사후에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3차 추경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육 관련된 예산 나왔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학교 뭐 대학 학자금 지원사감에서 대학생한테 엄청나게 국립학교도 아니고 사립 많은 학교 그런 학교에 지금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걸 돈 엄청 쓰고 있는데 사실은 초, 중, 고 애들 그 학생들이 진짜 더 많은 약자였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도 센서 가져다가 이런 거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책 자체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거 모둠으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다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게 되니까요. 물론 제 거는 조금 더 학생 지금 이 메시지가 온 학생보다 조금 더 저는 갤럭시 노트 14 쓰고 뭐 노트 4 쓰고 있는데 더 오래된 거긴 해도 센서라 이런 것들은 더 좋거든요. 저는 제가 알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고 물어보고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사주는 거를 당연히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걸 과연 알아서 했을까? 물론 이 태블릿 PC 대여하는 사업을 학년 초에 했어요. 처음에 3월 초에 이제 조사 들어가고 뭐 이런 정책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정작 이런 아이들이 태블릿
대여 사업이 있어도 조금 다른 학교에서 준 거라는 게 알려지기도 싫을 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다 뭐 안내는 나갔겠지만 그 안내를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아, 왜 요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왜 숫자가 접속 숫자가 왜 이렇게 적을까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다행인 거는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해놨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의 아이들이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사실 저한테 메시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익명으로 다는 거는 뭐 공개적으로 다는 거는 이런 패들렛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뭐 채널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 여기 교육 격차를 위해서 뭐 학교와 교사가 뭐 부모를 접촉하는 시스템을 하고 뭐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일일이 찾아서 뭐 누군가 아까 지금 교육적 상해 뭐 인터넷이 안 되거나 뭐 가족이 여러 있거나 부모님이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을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인프라 할 때 그래서 제가 모든 그 스마트 기기 5인치짜리 조만한 핸드폰 가져다가 계속 뭐 화상 방향 수업을 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이런 거 힘들어요. 40분 뭐 수업 시간을 늘리자,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럴 거면 차라리 최소한 어, 기기 10인치 이상의 태블릿 PC를 아이들에게 그냥 지급하면 됩니다. 전부 다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먼저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학습 격차 누가 일어나냐? 지금 사실은 교사랑 부모의 어떤 지원하는 어,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교사가 뭐 카카오톡이 지금 왜 제가 얘기했냐면, 대부분의 부모들도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전 국민적인 앱이기 때문에 이런 오픈 채팅이나 패들렛 이게 사실 사용법이 아주 쉽거든요. 이런 뭐 문자, 음성, 화상 대화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랑 어떤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놓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쉽게 접근해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발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려운 학생이 이렇게 파악되면 온오프라인 이용해서 학교를 통해서도 아니면 다른 예산을 통해서도, 학교 재정 중에 지금 뭐 다른 예산보다 가장 중요한 예산은 학생한테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애들 급식 가져다가도 처음엔 뭐 무상 제공이니 뭐 이거 왜 부자 애들까지 줘야 되니 했는데, 다 급식 제공하고 나니까 사실은 뭐 부모님들도 좋고, 모든 사실은 그게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스마트 한 세대 뭐 조금 미래형 수업으로 가고 있다. 한국은 물론 그 스마트 기기랑 뭐 태블릿 PC 뭐 이런 그 PC 인터넷 기본 인프라가 워낙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진짜 더 잘하고 싶어요. 거기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바일 이런 지역 그 학습 불평등부터 시작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뭐 중산층조차도 떨어진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5% 학생들이 아주 효과적이었다는 얘기는, 특히나 한국은 자발적으로 공부한 학생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학교 가야지, 또 부모들이 보내는 불안해서 보는 학원 가야지, 아이들이 스스로 복습하거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껏 한 번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자발적으로 뭔가 공부하는 애들은 또 대학교 가가지고 시간이 널널하게 남으니까, 저는 여유가 있으니까 뭐 책도 보고 뭐 다른 경험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사실 대학교 가니까 이제 학습에 대한 어떤 간섭을 안 하죠. 근데 초중고는 엄청나게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만약에 좀 안 하다가도 밀렸다가 다시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시 들을 수 있고 좀 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스마트 기기를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스마트 기기도 그냥 보급형 아주 저가형이 아니라 제대로 노트 필기 하고 영상 볼 때도 좀 편하고 하는 그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배려고, 그게 교육적 투자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어, 지금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원 지금 다 못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온라인 수업밖에 똑같이 안 되는데, 선생님이 뭐 지금 뭐 어느 뭐 지역마다 오히려 뭐 저기 강남 같은 데는 한 반에 30명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30명 가르치는 거랑 24명 가르치는 거랑 여기 시골에서 8명 가르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피드백을 바로바로 줄 수 있는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그리고 이 피드백도 조금 뭐 저는 피드백도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지금 학생의 글에 제가 댓글을 다는 거예요. 학생이랑 선생님만의 쌍방향 소통 아니고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 그리고 학생과 다른 선생님과의 소통, 그리고 여기 댓글을 가져다가 만약에 부모님들이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부모님과 학생, 교사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각 차이, 제가 지금 빛의 밝기, 시각 차이를 이용해서 어떤 차이를 인정해보자. 그리고 그 차이를 측정해보고, 그런 아주 작은 차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차이를 이용해서 그런 센서를 만들어서, 이런 빛 센서를 가져다가 카메라를 찍을 수도 있고, 이런 작은 차이를 이용해서 다른 어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더 좋은 어떤 어플을 만들어봐라, 그런 창의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도 센서를 했는데, 학생한테 그 센서가 없다는 얘기 듣고 제가 이제 처음엔 몰랐죠, 저도.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A, 갤럭시 J 뭐 이런 3G에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게 없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진짜 한때 스마트폰이긴 해도 만약에 전쟁과 같은 상황 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라디오나 응급 상황을 들어야 되는 라디오도 있어야 되는데, 라디오 센서가 있지만 막 멈춰놨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건 뭘까? 우리가 이게 뭐가 더 중요한지 그거를 알아챌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센서구나라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 센서 몇 개 없애는 거에 따라서 원가가 얼마나 줄어들기를 과연 그걸 하나? 라는 생각 들었고, 이게 진짜 필요 없는 건가?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 사람이 밝은 데 있는지 어두운지 읽기 위해서 최소한 그 사진기 어플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사진 기본. 사진에 가장 필요한 어떤 이런 구도 측정 센서가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는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진짜 깊이 해봐야 될 문제구나. 교육 격차가 과연 어디서 일어날까? 과연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 온라인 수업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 사실은 지금 변혁의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강제적인 수업이 아니라 이제는 학습 동기가 점점 스스로 탐구하는 애들, 기초 과학 능력이 없는 애들은 왜 없었느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호기심 있는 애들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애들이 이 5% 사실은 더 있을 텐데, 그런 애들이 5%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 지금 패들렛을 통해서 처음에 할 때 스마트폰 가져다가, R은 스마트폰이지만 여기 오픈 채팅방에 이용해서 저한테 스스로 찾아서 질문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적극적으로 하는 애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분위기이고, 그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되고, 진도 나가야 되고, 테스트를 무조건 해야 되고, 성적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아이들을 사실은 별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인 어떤 정도까지만 끌어올리면 되는데, 기본 학력 정도 이상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뭐 1등, 2등, 3점 무조건 수능 때문이라도 등급을 나눠야 되고, 등수를 나눠서 아주 작은 차이를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런 학생들한테 이런 조도 센서 할 때 뭐 여기 뭐 5884 뭐 이렇게 어떤 1456 이렇게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주 미세한 어떤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숫자로 뭐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한 그 정밀함 때문에 과학은 필요한 거지, 학생들의 어떤 지적 수준을 무조건 점수화해 가지고 서열화시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과학에서의 측정과 그 일상생활에서의 뭐 서열 이런 거는 저는 관심 없거든요. 왜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고, 그건 오히려 인간 감상에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도 측정기 할 때도 보면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조도 측정기가 아니라 다양한 조도 측정기를 했는데, 이 어떤 조도 측정기는
밤에 잘 때 좋은 건지 아니면 공부할 때 좋은 건지 바깥에 여기 보면 이렇게 너무 뭐 구름 낀 날 있고 여기 숫자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밖에 이제 자외선이나 이런 게 세니까 조금 피하세요 뭐 이런 것도 알려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함을 통해서 다양한 걸 배우게 되는데 그 다양함 속에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지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그래도 사회에서 선생님이나 뭐 다른 뭐 어른들도 그렇고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뭔가 배움의 기회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물론 지금 추경 가져다가도 뭐 이것저것 막 쓰고 있고 하는데 저는 이런 어떤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해야 된다.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똑같이 얘들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진짜 뭐 메모리 용량이 적거나 데이터 뭐 저장 용량이 작거나 그런 어떤 처리 속도가 느리면 사실은 그 아이들은 사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 제가 비세 차이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한 일주일 넘어서 늦게 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애들 기다려 주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하는 거고 지금 저는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저한테 지금 한 명이 말은 했겠지만 실은 저한테 말하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아니면 이 안 된다는 거를 말하기가 뭐 드러내고 싶진 않잖아요.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 것처럼 그럴 때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그 코로나 시대 때문에 뭐 자영업 소상공인 힘들다고 그러는데 꼬박꼬박 사실은 월급을 받는 것도 사실은 좀 부러워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오늘은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뭐 다 얘기했는데 교육 격차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우리는 그 작은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이 노력은 뭐가 필요하다? 사실은 기술이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경제적 평등과 기본적인 구축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다 같이 학교를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졌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은 그래도 좀 그래도 평등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 수업은 그렇지. 가정마다 지금 2명, 3명인 자녀들도 있고 좀 조만한 화면으로 조금 저사양으로 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큰 TV로 아니면 스마트 기기 아니면 아이패드 가져다가 공부하고 있다. 그런 차이를 이미 경제적으로 부모님의 지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일어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